토론해 주시고 발제 수준의 글을 준비해 왔지만은 뭐 사실 간단합니다. 지금 사태의 핵심은 재벌이 국가 권력을 산 거죠. 뭐 아시겠지만은 경제민주화 공약, 박근혜 대통령 집권의 제1등 공신입니다. 근데 제대로 안 지켰죠. 18개 중에 딱 2개 지키고 핵심적인 공약 10개를 그대로 통으로 날려버렸습니다.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죠.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소원수리 입법을 민생 살리기 입법이라고 막 들고 나왔습니다. 그때도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. 이제 우리 알게 됐죠. 바로 재벌들이 돈을 내고 미르재단, K스포츠재단 돈을 내면서 국가 권력을 통으로 산 거죠. 미리 사고 나중에 돈 내고 뭐 이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재벌들이 이제는 무소불위다. 대통령도 아까 김종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키맨을 찾아가지고 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. 국회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은 재벌들이 돈을 가지고 못하는 짓이 없다.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이냐? 자기 호주머니 나온 돈 한 푼도 없더라고요, 보니까. 다 회사 돈입니다. 회사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, 그룹 전체 이익도 아닙니다.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다. 이게 바로 재벌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입니다. 어떻게 그러면 재벌들은 그렇게 큰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? 회사 내부에 아무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. 자기 혼자 왕입니다. 아무도 노라고 할 수 없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권력. 그게 왜 주어졌느냐? 지배력이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. 자기 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.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재벌에 대한 개혁 방법은 재벌이 갖고 있는 그 거품, 총수가 갖고 있는 지배력의 거품을 빼는 거죠. 그 거품을 키우기 위해서 동원된 수단들 하나하나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빼야 됩니다. 자, 그 중에 하나가 순환출자죠. 롯데재벌 416개 뭐 순환출자, 국민들 이제 숫자도 다 아는 것 같습니다. 순환출자, 기존 순환출자는 손대지 않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. 그 결과 그대로 재벌들은 그냥 니나노 할 수 있는 거죠. 자기 지분보다 훨씬 더 큰 내부 지분율을 가지고 재벌 그룹 전체를 뭐 장기파를 졸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.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대. 금융계열사는 금융계열사의 논리를 가지고 돈을 자산 운용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금융계열사인데 그 역할보다는 재벌들의 지배력 확장을 위해서 금융계열사는 돈을 쓴다는 거죠. 금융계열사가 그 돈을 가지고 계열사 주식을 사서 갖고만 있습니다. 이런 거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일감 몰아주기 아시지 않습니까? 글로비스 총수들을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 하고 파일을 키우고 총수 일가의 세습을 용이하게 하는 것.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. 공익재단 이용합니다. 공익재단을 가지고 계열사 주식을 사서 꼭 묻어두고 있죠. 그리고 기업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자사주의 마법을 이용해서 지배력을 더 확장시켜 나갑니다. 분할 시마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은 더 늘어나죠. 그리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를 일방적으로 마음에 드는 백기사한테 풀어버립니다. 이런 식으로 총수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모두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지배력의 확장 자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큰 재벌 개혁의 큰 방향이고, 두 번째 방향은 재벌 총수들만의 의사결정,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외부적으로 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.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가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 제안으로 핵심적인 게 전세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종업원 대표자가 이사론 한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상법 개정안 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습니까? 뭐 다중대표 소송 강화하겠다.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이사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. 이게 다 공약이었습니다. 안 지켰죠. 그리고 집중투표제, 전자투표제 하겠다. 이것도 공약입니다. 안 지켰죠. 그리고 총수 일가의 경제범죄. 아무리 돈을 많이 해먹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다 풀려났지 않습니까? 예외적으로 잡혀가 들어갔고, 그룹이 크고 범죄 액수가 크면 클수록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아졌다. 이게 통계입니다. 재벌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처벌 안 받는다. 이렇게 되면은 겁날 게 없지 않습니까? 내부에서 아무도 노라고 안 하고 밖에서도
형사처벌 안 받는다.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 이걸 바꾸자는 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. 총수 일가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 했습니다. 안 지켰죠. 그리고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공약 했습니다. 안 지켰습니다. 결과적으로 두 가지 큰 틀로 재벌 개혁의 입법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재벌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거품, 그 지배의 거품을 뺄 수 있는 입법적 수단 쭉 제가 망라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재벌 총수가 마음대로 경영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견제 수단을 내외부적으로 둬야 된다는 것들.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맨 뒤 페이지입니다. 일단 여러 가지 입법 제안들이 제가 많이 했습니다. 그 중에 입법하기 참 용이한 상황이 됐죠. 그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까지 했지만은 통으로 말아먹은 공약이 마지막 페이지 92페이지 6개 있습니다. 재벌 지배 구조와 관련된 것만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. 다른 공약들도 많지만은 재벌 지배 구조 관련해서 이 공약만큼은 지키자. 하나하나 보죠. 간단하게. 말씀드렸습니다. 총수가 재산범죄 저질러도 실형 안 받는 이 법 제대로 정상화해야 된다는 겁니다. 사면권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죠. 안 됩니다. 그리고 국민연금 의결권 삼성 3세 승계에 동원됐습니다.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. 이거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? 뭐 소일고 요양권 고치기입니다만 하룻밥이 입법이 돼야 됩니다. 독립적인 사회이사 선임 필요합니다. 다중대표소송 그리고 금융계열사를 통한 의결권 확장 이런 것들 다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. 다 6가지. 우리 이제는 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. 새로 만들어진 보수 신당도 이 정도는 뭐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. 이런 이제 협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최소한 이거라도 내년 국회에서는 6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고 재벌들을 싫어합니다. 재벌들을 싫어하는 입법을 이 야당이 해냈다는 것은 국민들이 반드시 평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집권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입법적 성과가 될 것이다. 그리고 집권뿐 아니라 재벌 개혁이라는 국민들이 정말로 바라고 여망했던 그 개혁 과제를 정치권이 못한다면은 누가 하겠습니까? 정말로 지금 촛불의 민심, 정치권이 제대로 해주길 기대하고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꼭 당의 총의를 모아서 좀 조직적으로 입법을 압박하고 동원하고 새누리당 남은 세력들을 좀 짓눌러서 부디 재벌들만이 싫어하는 입법 그리고 소수의 재벌들로부터 돈 받은 정치 세력만이 싫어하는 입법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